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교육 현장은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와 온라인 수업 등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하고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2021년 충남교육 운영 방향,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2020년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신축년 새해가 시작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새해 인사 먼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사랑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손자병법에 이환우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나 예기치 않은 고난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다는 그런 좋은 말이거든요. 코로나19로 모두가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간에 이환우일의 정신으로 이 위기를 잘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은 도민 여러분, 특히 교육가족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희망의 백신을 올해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충남교육을 사랑하시는 220만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신축년 새해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년은요, 코로나19로 교육 현장에서 여러 혼란도 있었고요. 또 어려운 부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되돌아보시면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뜻밖의 교육계의 변화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작년을 돌아보기 전에 그래서 뜻밖의 찾아온 교육의 변화를 올해는 뜻대로 좀 한번 가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19 대응 학교 지원단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철저한 방역과 그 기초학력 향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서 최고 빠르게 그리고 최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표창을 받는 모범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빨리 다가온 미래 교육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힘들어했고 학부모님들도 어려우셨고 교직원들도 힘들었지만 그런 속에서 또 나름 저희가 찾아낸 희망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느새 민선 7기도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년 반 전반기 충남교육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되짚어 볼까요? 큰 거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전국 최초로 우리 도교육청하고 충남도에 그리고 15개 시군과 함께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교복,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이라고 하는 3대 무상교육을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학부모님께는 이게 이제 연간으로 보면 수백만 원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드려서 출발 전이 평등한 충남교육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면 단군 이래 최초로 이룬 성과입니다. 두 번째는 작년도에 우리 충남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시도교육청 중에 가장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평가한 선거공약 이행평가에서 우리 교육청이 최고 등급인 SA를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표창받고 칭찬받지만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것들에서 최고를 이렇게 맞았다고 하는 이런 점에서는 나름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해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습 격차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가실 건가요? 네,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저희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교육이 길어지면서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기초학력 격차 이런 것들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좀 살펴보면 공통된 특징이 주의력과
또 집중력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유형 또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 개인 맞춤형의 지도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담임 선생님과 또 기초학습 도우미 선생님께서 그 소수일 경우에는 1대1 또는 한 1,000명 또는 4, 5명 이하로 해서 소그룹 형태의 방과 후 또 보충을 해나갈 거고요. 또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에게는 방학 중에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2주에 걸친 집중 지도 기간을 이번 겨울방학서부터 시범 운영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올해 내내 이렇게 방학 때마다 또 해나갈 거고요. 우리 도내에 이제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가 있는데 교육대, 사범대 학생들로 구성된 예비교사 도움단을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라서 1대1 맞춤형이 되는데 작년에 4개 시군에서 100명을 운영해 봤거든요. 올해는 이제 최대 1,000명까지 확대를 해서 일상적으로 이게 평일에도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지금 교육대 또 사범대하고 논의를 거의 끝마친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꼭 필요한 과목, 가령 수학 이런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 수업 시간에 한 명의 협력교사를 추가 배치해서 1수업 이 협력교사제를 또 운영해서 그 수업 시간대로 또 보충을 해 나갈 거고요. 또 하나 좀 더 예를 든다면 충남교육청이 기초학력, 특히 수학 분야의 기초학력 신장 또 수포자, 수학 포기자 학생을 막기 위해서 2019년서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수학 톡톡이라고 하는 보조교재를 발간을 해서 다 보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시범 학교를 통해서 수학 톡톡 교재에 스마트펜 이런 모양인데 이건 똑같은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나 그 항목에다 갖다 이걸 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학생이 푸는 걸 보고서 이 친구는 뭘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내는 굉장히 거예요. 편리하겠어요. 네. 이제 펜 값이 상당히 비싼 거죠. 그래서 많은 학교는 못하고 시군별로 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학생의 학습 과정을 이 펜이 알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력이 어떻다. 전에는 어떤 문제를 잘못 풀었고 이번엔 그렇고 이제 지도하는 선생님이 출력을 해가지고 학습 부진의 원인을 진단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바이오로 이런 것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네. 교육계는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서 더 나아가서 어쩌면 이 미래 교육을 앞당겼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충남형 미래 교육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우리 미래 사회, 미래 교육을 약 10년쯤 앞당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 계세요. 인공지능 뭐 잘 아시죠? 또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빅데이터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가장 뜨는 단어들인데 이런 것 등의 새로운 기술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들을 교육과 딱 이렇게 접목하는 미래교육 모습을 서둘러 구체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 점에 관해서는 전국에서 이제 가장 빠른 데가 충남교육청입니다. 교육부에서 아직도 AI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작년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작년 3월에 1년 전에 발표를 못 하셨는데 충남교육청이 만들어낸 자료들을 계속 갖고 가시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교육행정 지원과 원격 수업 지원 그리고 충남교육청 특색사업 지원 등을 한 군데에 모아놓는 그런 인공지능형 서비스 기반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원격 수업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의 본보기를 좀 만들겠다. 나름 이제 야심찬 포부도 있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 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 단체 등과 연계한 환경 교육도 진행할 거라고 하죠. 이 내용도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생태 환경 이거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미래 교육을 잘 준비해 본들 생태 환경이 파괴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데 미래 교육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충남의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청양의 정산중학교가 대한민국 우수시설학교에서 최고의 상, 단 하나의 상인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지열과 태양광 등을 이용해서 만든 학교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학교 건물은 이제 제로 에너지 인증 학교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별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에너지를 별도로 쓰지 않고 그러니까 삼중으로 창문이 차단이 된다든가 뭐 이런 독특한 것들인데 이제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그러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지구가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에너지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 교육이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까지 한 10여 군데 학교였었는데 이제는 올해는 그 2배 이상의 학교를 초록 에너지 학교라고 해서 교실 천정 같은 데가 이렇게 그 식물들도 좀 있어가지고 아주 신선하고 어디 뭐 이렇게 식물 안에 들어온 느낌 그리고 식물과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 이들이 살지 못하면 우리 인류도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그냥 생활 속에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도 해나갈 거고요. 당연히 지역 환경단체들과 연계해서 실천적인 환경교육을 할 겁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올해부터 만 4년 동안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4개 중점과제 20개 추진 전략을 다 풀어내는 생태환경교육을 할 겁니다. 이거는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교직원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충남 15개 시군에서 같이 하는 것이라서 충남도와 같이 협조를 하기로 작년서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2월 말쯤 해서 모든 언론인들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좀 자세하게 그리고 2030년까지 길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네, 그렇죠. 것들이 다 망라된 겁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교육혁신, 학교혁신도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학교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또 혁신학교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활성화 방안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혁신학교라고 하는 건 학교 구성원 전체가 주인의식을 갖고 공동체성을 잘 구현해서 집단지성으로 학교가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성장하고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도민들께서 보셨듯이 주어진 지식을 달달 외우는 학교가 아니라 창의성과 그리고 상상력을 키우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인성이 훌륭한 학생들을 키우는 학교가 혁신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작년까지 93개 학교였습니다. 올해는 108개 학교. 그럼 남은 학교는 뭐냐? 남은 636개 학교는 혁신동행학교라고 그래서 혁신학교들이 그동안 몇 년 동안 해왔던 경험과 성과들을 나누어서 쭉 넓혀가는 거, 그건 이제 일반화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들이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관점과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교육감님,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학교 공간 혁신도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학교 공간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 도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직육면체 건물이 학교 교실이었잖아요. 이렇게 획일적인 벽돌로 찍어낸 듯한 그런 건물보다는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과 학부모님이 이런 교실 마음에 들어. 그런 머물고 싶은 공간, 또 함께 성장하는 배움터, 또 생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제 교육부가 주관을 해서 하는 건데 2019년서부터 200억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38개 학교를 이미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좀 바꿔냈습니다. 과거처럼 뭐 이게 36칸 이런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교실들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타원으로도 만들고 또는 아니면 육각형으로도 만들고 이러면서 그 공간이 주는 상상력 또 색채가 주는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 학교들인데 또 3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전면 개축 뭐 다시 짓는 거죠. 한 또 리모델링한 학교들이 19년 20년에 또 6개 학교를 했었고요. 그럼 올해는 뭘 할 거냐? 올해는 48개 건물, 학교가 아니라 48동의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대해서 친환경 미래학교인데 정부 표현대로 하면 이제 영어 단어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충남교육청은 될 수 있으면 한글을 쓰려고 하는데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이미 주어진 숫자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48개 동은 아마 진행이 되는 것으로 현재로서 짐작을 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은 아마 전국 각 시도에서는 도세에 비해서 숫자가 이제 많은데 속합니다. 자, 이렇게 공간까지 신경 써주시니까요.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충남 학생 인권조례도 제정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작년 7월에 도의회에서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생 인권조례에 따른 학생 인권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 12월에 이미 지난 1월 달에 학생인권 옹호관과 조사관을 뽑아가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충남교육청 옆에 충남교육청 연구정보원에다가 그 자그마한 공간을 마련하고 3월서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5명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센터를 운영하는데 그것과 함께 또 학생인권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학생인권의회, 이 학생인권의회는 국회 같은 건데 학생들로만 구성된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회의하는 거 봤더니 너무 의젓하고 어른들이 이렇게 걱정하시던 것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 나이에 맞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또 동시에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해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또 학교 스스로 학교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우리 학교는 민주시민교육을 어느 만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스스로 평가하고 측정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작년에 몇십 개 학교만 시범 운영을 했는데 이제 전체 학교에 대해서 충남형 학교 민주주의 지수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중심돼서 개발을 해 주셨는데 이거를 가지고 스스로 측정하고 그럼 내년도에는 우리 학교는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를 스스로 정하도록 해서 학교 자율로 학교 자치의 학교 민주주의를 완성하도록 그 뭐 일일이 간섭하면 그게 자치도 아니고 자유도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오래 하겠다는 겁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최근에 충남교육청은 오는 3월 신학기에 모든 학생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학생, 특수학교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잘 받도록 준비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자기만의 빛깔로 이렇게 반짝이면서 생활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학생 중심 충남교육은 우리 참된 의미의 학력신장과 올바른 인성교육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이 걸어가는 이 힘찬 발걸음에 우리 220만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충남교육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220만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신축년 한 해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